긴급 속보입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인데요. 미국이 이란의 주요 핵시설 3곳, 그러니까 포르도, 나탄즈, 그리고 이스파한에 공습을 단행했다는 CNN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 상당히 심각한 상황인데요. 저희는 이 보도 내용을 중심으로 이게 어떤 의미인지, 그 배경은 뭔지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 복잡한 상황의 핵심을 빠르게 파악하시도록 돕는 게 목표고요. 네, 자, 바로 들어가 보죠. 보도 내용을 보면 작전에 투입된 항공기들이 만재된 폭탄, 그러니까 최대치 폭탄을 싣고 갔다고 하고요. 지금은 모두 안전하게 이란 영공을 벗어났다고 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역시 그 타겟이 된 시설들이죠. 포로도, 나탄즈, 이스파한, 이 세 곳이 이런 핵 프로그램의 정말 핵심이거든요. 핵심 중에 핵심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특히 포로도는 산 지하 아주 깊숙한 곳에 있어서 이게 물리적으로 파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랄까 자연적인 안반 요새 위에다가 콘크리트 같은 걸로 더 방어를 했을 가능성이 높죠. 아, 그냥 지하도 아니고 요새 수준이다. 네. 이스파는 또 핵연료 주기에서 앞단계 우라늄 변환을 하는 곳이고요. 그렇군요. 그럼 그 포르도 그렇게 단단하다면 거길 공격하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그냥 폭탄 몇 개 떨어뜨려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전문가들 분석을 보면 포로도 같은 목표는 GBU-57 같은 특수한 벙커버스터 폭탄이 그것도 여러 발이 필요하다고 해요. GBU 57이요. 네, 이게 무게만 거의 13톤이 넘거든요. 엄청난 거죠. 근데 이걸로도 한 방에 되는 게 아니라 거의 같은 지점에 여러 번 정확히 꽂아 넣어야 지하 깊은 곳까지 파괴 효과가 전달된다는 겁니다. 와, 정말 어려운 작업이네요. 그럼 그 최대치 폭탄이라는 게 혹시 이런 걸 의미하는 걸 수도 있겠군요. 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목표마다 필요한 무장이 다를 테니 거기에 맞춰서 최적의 그리고 최대치의 무장을 했다. 이렇게 봐야겠죠. 알겠습니다. 근데 나탄즈는 좀 다르다고 들었어요. 거기는 예전에도 공격받은 적이 있다면서요. 아, 네, 맞아요. 나탄즈는 과거에도 아마 많은 전문가들은 이스라엘 소행으로 추정하는데 피해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식이었죠? 그때 흥미로운 게 직접적인 폭격보다는 전기 시스템을 건드렸던 걸로 보여요. 그래서 원심 분리기가 통제 불능 상태로 막 돌다가 고장나게 만드는 그런 방식이었죠. 아, 원심 분리기가 고속으로 도니까 전력에 민감하군요. 그렇죠. 아주 정밀한 기기라서요. 이번 공습은 아마 그런 과거 사례까지 다 고려해서 지상시설이랑 지하시설 모두를 타겟으로 삼았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 이 세 곳을 동시에 공격했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이건 이란의 핵 개발 능력을 확실하게 그리고 좀 전방위적으로 무력화시키겠다. 이런 아주 강한 의지로 해석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정말 좀 의아한 부분은 공습 직전까지 한 2주 정도 외교적 해결 노력이 있는 것처럼 보였다는 점이에요. 제네바에서 회담 얘기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 부분 때문에 해석이 분분하죠. 이걸 두고 혹시 이란을 안심시키려는 일종의 기만 전술? 영어로 헤드페이크 아니었냐? 이런 분석까지 나오더라고요. 이게 사실이라면 상당히 충격적인데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이번 사태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과연 미국이 정말로 외교적 해결을 시도했던 건가? 아니면 군사작전을 위한 연막이었을까? 당시 백악관에서도 외교적 해법이랑 군사 옵션 사이에서 막판 조율이 있었던 걸로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런 외교적 제스처가 나올 때 이미 군사작전 계획은 거의 다 완성돼서 준비가 끝난 상태였다는 거죠. 아, 계획은 이미 다 세워놓고 외교를 했다. 그렇게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이게 단순히 이란을 속이는 차원을 넘어서 국제사회에는 우리는 외교적 노력을 할 만큼 했다는 명분을 쌓고 군사적으로는 기습 효과를 노리는 좀 다층적인 전력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엔 핵심 시설 3곳, 그것도 포르도처럼 파괴하기 어렵다는 곳까지 동시에 타격했다는 건 작전 규모도 규모지만 미국의 의지가 얼마나 단호한지 보여주는 것 같네요. 그렇죠. 어떤 퇴역 장성은 이게 당장은 큰 파장을 일으키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큰 충돌을 막기 위한 조치였을 수도 있다. 이런 평가도 하더라고요. 네, 그런 시각도 있군요.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번 공습은 이란의 핵심 핵시설 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을 타겟으로 했고요. 네. 특히 지하 깊숙한 포르도 시설 공략의 어려움, 그리고 나탄즈는 과거에도 공격받았던 사례가 있다는 점, 또 공습 직전에 있었던 그 외교적 움직임이 이게 기만 전술 아니었냐 하는 논란을 낳고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이 주요 포인트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번 사건의 겉으로 드러난 사실 너머에 있는 그런 복잡한 군사적, 전략적 맥락을 이해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어떤 거죠? 군사작전 자체도 중요했지만 이제부터는 진짜 중요한 건 사후 정보 수집이 될 거라는 거죠. 과연 공습으로 실제 피해가 얼마나 발생했는지, 또 이란이 이걸 복구하려고 할 텐데 그 속도나 방식은 어떨지 이걸 알아내는 게 핵심입니다. 아, 피해 평가가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위성사진이나 통신감청 같은 기술 정보도 중요하지만 어쩌면 내부 사정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인적 정보, 휴민트의 역할이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겠네요. 결국 이게 공습의 실제 효과를 우리가 얼마나 정확하게 검증할 수 있느냐, 그리고 앞으로 이란의 핵 능력을 어떻게 예측해야 하느냐 하는 더 근본적인 질문으로 이어지거든요. 과연 우리가 그 답을 제대로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